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네. 어르신들이 암보다 무서운 질병으로 꼽은 게 바로 치매입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양 교수님? 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발표에 따르면 15분에 1명꼴로 환자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도 고통을 받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암보다 무섭다, 죽음보다 무섭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5분에 한 명, 지금도 한 명이 어디선가 치매 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 깜짝 놀랄 만한 통계가 있는데요.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자, 치매 환자 1년간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다 더해서 2천만 원 이상이 든다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들어도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 양 교수님 말씀대로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을 계산을 해봤더니 연간 2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평균적으로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그러니까 보통 약값이나 의료비, 검사비가 되겠고 또 요양원을 비롯한 간병비, 장기 요양비, 간접비 이런 비용은 우리가 사회 비용이라고 해서 이런 비용을 다 합쳐서 본다면 1년에 평균적으로 2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노인 가구, 부부 가구의 어떤 월 평균 소득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비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왜냐면 지금 의학은 엄청나게 지금 발달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치매 환자 늘고 있고 치매는 아직도 뭐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완벽하게는 없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예, 뇌혈관 손상으로 오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혈관성 위험인자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를 조절하면 예방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래도 최근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주사제가 나와서 좀 희망적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뚜렷한 뭐 예방약이나 무슨 치료제가 아직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 인증받은 뇌기능식품이나 뇌건강식품을 꾸준히 좀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오셔서 검사받고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3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 치매는 발병 10년 전 중년에 이미 시작된다. 중년에? 아니, 시작부터 너무 두려운데요. 중년이면 저희가 이제 나이가 중년인 건데 치매는 보통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중년이라면 제가 실제로 진짜 깜빡이 건망증이 심한데 그냥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경도인지 장애가 진단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년층에서도 치매의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도 하는데요. 사실 치매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 같은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진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나의 기억력이 깜빡깜빡해라는 어떤 인지장애가 있을 때 20%에서 40%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있어야 경도의 인지장애가 생긴다라고 하고 경도 인지장애가 발병을 했을 때 한 10에서 15% 환자가 한 5년 정도 있어서 서서히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마침내 치매로 진단된다라고 한다면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한 10에서 12년 정도가 우리가 치매로 진단해서 가는 기간을 예방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 개인의 연령이나 뭐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이나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 소인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치매에 대처하는 핵심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쪼그라든 뇌는 되돌릴 수 없지만 뇌의 예비 전력은 비축할 수 있다. 아니 요즘 뭐 폭염 때문에 전기 많이 써서 네. 예비 전력 떨어져갖고 맞아요. 정전 사태 나고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우리 뇌에도 그러면 예비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이 늙어감에 따라서 우리 뇌도 노화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신경세포가 감소하면 연결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두뇌 훈련을 하게 되면 신경세포가 아무리 감소를 하더라도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 훈련을 통해서 연결성을 강화시키게 되면
신경세포는 망가졌는데 주변의 건강한 신경세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바로 뇌인지 예비 용량 또는 뇌인지 저장 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인지 예비 용량이 풍부한 사람들은 아무리 뇌가 위축이 오더라도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의 발병률을 늦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우리 허리 디스크에 문제 있을 때 주변 근육으로 막 지탱하게 하자고 하는 맞아요. 것처럼 네. 뇌에도 예비 전력이라는 게 있네요. 자, 세 번째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세요. 자, 우리가 먹는 것이 뇌를 만든다. 치매 예방 식품을 챙겨라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의 상당수가 뇌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요, 86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조 개의 신경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의 20%가 우리 두뇌에서 사용됩니다. 주로 우리 신경세포의 연결망이 시냅스를 활성화하는 데 관여하는데요. 실제로 8시간 동안 우리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 이상의 에너지 소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시험 공부할 때 주로 단 거 많이 당기시죠? 네. 네, 그거와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단 거가 당긴다고 단 거만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뇌 건강에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뭐썰 푸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뇌 건강 식품만 좀 짚어주시죠. 교수님. 네, 우리가 뇌 기능 발달이라든지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식품들이 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달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연어, 블루베리 이거와 함께 인삼과 홍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인삼과 홍삼의 경우에는 우리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결과도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억력 개선을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뇌기능 건강과 관련된 식품을 선택할 때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억력 개선 식품이라는 것을 꼭 확인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